네,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서울더블링센터 정현철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살펴봐야 될 4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기에 있어서 어떤 그 투자 밸류, 그 전에 밸류가 어떻게 찍혔는지 또는 현재 그 투자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만 사실 확인하셔도 어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상장 기업을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향후에 어떤 투자 제안서나 아니면 투자 심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정말 괜찮은 비상장 딜이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흑자 전환 기간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향후 투자 유치가 언제 될지 등 같은 이런 재무 구조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상장 회사든 비상장 회사든 어떤 재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제가 한 번 더 언급한 이유는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은, 특히 이제 비상장 기업들에서 대부분은 이익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자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 회사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갈수록 회사가 투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투자 금을 통해서 얼마나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2, 3년간의 시간을 벌었다 하면 그 안에 흑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등을 이제 재무구조를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재무구조 안에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매출액 성장이 과연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등을 이제 파악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어떤 비상장 투자를 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할 회사가 속한 산업이 향후에도 먹힐 트렌드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 시 기업의 투자 단계나 사업 현황에 따라서 뭐 프리 IPO 딜을 투자하면 엑시까지 1, 2년, 그리고 뭐 시드나 프리 A 같은 초기 구간에 투자하게 된다면 투자금 전부가 엑시트 하기까지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사, 엑셀러레이터사, 신기술 투자 금융사 등에서 설정하는 어떤 비상장 초기 기업에 투자는 그 어떤 조합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그 조합이 만기가 되기까지 7년에서 8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비상장 투자 시에는 보통 3에서 5년 정도 잡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투자를 집행하는 시점과 그리고 투자를 회수해야 하는 시점 사이에 회사가 속한 산업이 그때에도 시장에서 먹힐 만한 트렌드를 갖췄는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가 투자할 비상장 기업이 지금 트렌디한 섹터여도 앞으로도 산업 성장성이 지속되어 펀드 만기가 도래했거나 또는 엑시트 시점이 됐을 때에도 상장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또는 제3자에게 매각을 하기에도 매력이 있을 만한 업종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2014년에서 2017년도까지 한창 국내 화장품 업종이 중국 내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로 인해서 높은 이익 그리고 높은 밸류를 받아갔으나, 현재는 중국 내 매출이 뭐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국내 뭐 상장 회사든 비상장 회사든 화장품 업종 내에 속한 기업들이 밸류가 크게 줄어들었죠. 화장품 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그 전에 비해서는 식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냥 화장품 업종 투자 열기가 뜨거웠었던 2015년도, 2016년도 그 당시에 화장품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다면은 엑시트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현재 와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회사의 업종이 3년 후, 5년 후 엑시트 시점에도 유망한 업종으로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받을 때에는 아무래도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기술력과 장밋빛 정망을 위주로 소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한 장점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도전 과제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력, 영업력 등이 경쟁사 대비하여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했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비상장 기업이 독점적 지위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되겠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쟁이 숙명이기 때문에 그 경쟁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는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장벽을 이제 만들기 마련인데요. 그 진입장벽은 보통 회사만이 가진 기술력, 영업권,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검토할 때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더 매출처를 늘려나갈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셔야 되고, 현재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어떤 전략을 통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이 업계에서 1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기업인지, 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서 2위, 3위 업자로 포지션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등등을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대표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이 처음인 대표님과 6번, 7번 실패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대표님이 있다면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6번, 7번 실패를 경험해본 대표님한테 좀 더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실패를 경험하신 분보다 더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 측면에서만 따져보자면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거나 또는 한번 성공을 한번 잃어본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계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성과들을 나타내셨는지, 사업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살펴보시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향후 이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회사든지 뭐 야구팀이든 축구팀이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님의 경험과 어떤 삶의 철학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투자 제안서에도 있겠지만 어떤 그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메일이나 어떤 전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를 창업하신 이승건 대표님 또한 8번의 사업 실패를 통해 쌓인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의 비바 리퍼블리카를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내가 투자할 회사의 대표가 어떤 경험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태도와 철학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대표님의 경험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그 동기와, 그리고 낼 수 있는 역량, 그 훌륭한 팀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4가지 비상장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